그래서 어마어마한 게 나왔고 이제는 바닷물을 다 채웠어요. 태평양을. 태평양을 채워서 대서양 다 갔고 우리 몸으로 들어오는 대부분의 수산물은 거의 범벅이 됐습니다. 100%냐 아니냐의 차이지. 거의 대부분은 방사선 물질을 가지고 있어요. 먹어도 죽어. 그죠? 인간 항상 죽죠. 그렇게 되다 보면 되는데 지금 당장은 죽지는 않지만은 나중에 문제 생기고 죽으면 그나마 다행이에요. 변형이 생깁니다. 애들이 문제 생기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방사선 혹은 방사능 그쪽으로 이제 얘기가 더 나오죠. 그래서 크게 나누면 요 세 덩어리로 현대 물리 파트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타임테이블로 시간상으로 쭉 흘러가는 걸 보면서 요 얘기를 쭉 집어넣고 여기에서는 뭐가 빠졌어요? 상대성의 이론이 빠졌어요. 여기에는 특수하고 일반 두 개가 있는데 요 얘기가 이제 고등학교 물리 교과서에 들어가긴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마지막에 절대 이해할 수 없다고 봐야 돼요. 이해할 수 없고 그냥 저런 얘기가 있다까지만 알면 되는 건데 특수 상대성은 길이의 변화, 그 다음에 시간의 흐름 변화, 그 다음에 질량의 변화 뭐 이런 것들이 시간 t 그래서 속력이 쫙 빨라지면은 몸이 점점 작아진 것처럼 수축된 것처럼 보이고 시간 천천히 흐르는 것처럼 느껴지고 몸은 무거워지는 것처럼 느껴진다. 뭐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일반에서는 공간이 시간과 공간이 합쳐지고요. 시공간이 휘어집니다. 뭐 때문에? 질량 때문에. 그래서 그거로 일어나는 관성력이 중력에 해당하고요. 그러니까 그런 현상에 해당하는 게 중력엔지 이런 얘기인데 고등학교 교과과정에 들어가 있긴 하지만 이걸 시험에 낼 리는 없을 것 같긴 합니다만 그래도 지금 고등학교 교과과정하고 연동되어 있는 게 매해 2문제씩은 나와요. 수능 모의고사에서 나왔던 얘기하고 아주 유사한 문제들이 2문제 이상 나오기도 합니다. 올해는 3문제 정도 나왔나? 하여튼 최근 2, 3년 동안은 수능 문제하고 연계가 굉장히 강해졌어요. 그래서 이런 얘기가 혹시나 나올 수 있겠다. 왜냐하면 올해 수능부터 상대성 이론의 얘기가 가끔 들어오거든요. 그래봐야 뭐 저 얘기들밖에 없습니다. 근데 지금 이해해봐야 나중에 다 까먹어요. 여러분들 기억력이 초능력 수준으로 갈 때 그때 보시면 제일 낫습니다. 시험 직전에 뭐든 할 때.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조감도 마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빛의 이중성부터 한번 봅시다. 빛과 파동의 이중성인데 기본적으로 빛이죠. 방금 얘기한 대로 빛의 입자성을 얘기한 사람이 뉴턴, 옛날 사람으로 하면 뉴턴 1700년대 그 근방에 살았다. 이 사람은 우리가 파동을 배울 때 반사 굴절할 때 특히 굴절할 때 자동차가 가다가 느려지면 이쪽으로 빨라지면 이쪽으로 가는 것처럼 바퀴의 빠짐으로 해석하는 것. 요 얘기를 이 사람이 얘기한 겁니다. 그리고 다락방 같은 데 갔을 때 그 판자로 지은 집에 구멍이 뻥 뚫려 있을 때 이 속을 지나가면서 어디로 치우쳤냐에 따라서 이 둘 사이의 인력 때문에 빛이 이렇게 휘어진다. 빛이 그 틈을 구성하는 옆에 있는 물질 때문에 인력을 받아서 휘어져서 퍼져나가는 현상이 생긴다. 다락방에 올라가면 그렇게 생겨먹었죠. 바늘 구멍에서 들어오는 빛이 퍼지는 이유는 인력 때문이다라고 해석을 했던 겁니다. 근데 이때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었죠. 근데 파동성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것, 회절, 그리고 간섭 현상. 회절하고 간섭 현상이 제일 처음한 건 어떤 디스크, 원판으로 된 건데 빛을 이 통제를 아주 작게 해가지고 하나의 위상이 똑같은 빛을 어떻게 잘 조절해서 원판 모양의 물체를 앞에 딱 갖다 놓으니까 스크린에 그림자가 생기겠죠. 근데 그림자를 다 보면은 진한 데가 있고 약간 옅은 데겠죠. 당연히 이 스크린 멀리 가면 멀리 갈수록 이 진한 게 점점 흐려지고 옅은 게 점점 커집니다. 근데 정밀하게 하니까 요 가운데 한국말로 하면 이게 좀 강력한 힘이 없어요. 흰 점, 좀 약하잖아요. 근데 외국말로 하면 화이트 스팟, 둘 다 뜨뜨로 끝나니까 강하게 보이죠. 화이트 스팟이 딱 생깁니다. 요걸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 배운 거라면 두 개에서 회절이 일어나서 이중 슬릿에 의한 간섭에서 센터지요. 그럼 모든 빛이 뭐예요? 보강해서 밝아집니다. 그래서 까만 그림자만 있는 줄 알았더만 정밀하게 1800년 되면은 이제 기체도 따로따로 분리해서 포집할 수 있는 정도로 정밀도가 높아집니다. 기자재를 만드는 능력이. 그래서 통제해 보니 한가운데
하얀 점이 생기더라. 이거는 입자로는 절대 불가능하죠. 다른 데 안 생기다가 갑자기 가운데 뿅 들어가? 말도 안 되죠. 이걸 해석하기 위해서 도입한 게 이제 파동입니다. 빛은 파동이다. 그래서 회절 간섭으로 이걸 해석할 수 있다. 1810년에 이걸 찾았고 프레넬이라는 사람이, 뿌아송 이런 사람들이 찾았는데 알고 보니 젊은 놈이라는 놈이, 영이라는 놈이 1800년에 이미 이걸 발견을 한 거죠. 그래서 빛은 이제는 이거 기각, 이거 그러면서 회절 간섭 뭐 기타 등등등의 말 얘기를 쭉 하고 전자기 파하다. 전기와 자기장도 엮여서 파동으로 간다. 수학적으로 막 컬 다이버전스 하면서 맥스웰이 쫙 만들어냅니다. 맥스웰 파동 방정식은 맥스웰의 전자기 그 방정식은 4개를 제가 적분 형태로 만들어드렸는데 원래 또 미분 형태도 있어요. 그래서 막 그렇게 막 만들어요. 그럼 다 희대 천재들이 만들었으니까 맞는 줄 알았죠. 근데 1900년에 플랑크가 복사 현상을 연구합니다. 복사 알지요? 적외선 영역대가 강한 거, 그 다음에 적외선 영역대가 강한 거, 자외선 영역대가 강한 거, 두 복사 물체, 흑체에서 나오는 그 에너지들을 파장대별로 막 조사합니다. 사람들이 거의 눈을 측정 도구를 써서 막 눈을 혹사해 가면서 빛이 나오고 그 파장대가 얼마인지를 막 합니다. 파장대가 얼마인지는 프리즘을 통과할 때 꺾이는 정도 가지고 분산을 가지고 막 계산을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점 찍어가면서 커브가 만들어지니까 수학의 능력은 100년 동안 쫙 발달해서 점만 찍어놓고 커브의 개형만 나오면 이 방정식을 만들어요. 그래서 이거 y는 뭐라 만들어냅니다. 뭐 엄청난 수식을 만들어요. 초월함수에 뭐. 근데 중요한 거는 적외선인지 자외선인지가 구분이 돼야 어떤 수식을 쓸지가 나와요. 그때 이 플랑크가 고민하기를, 이때까지는 연속이었어요. 빛이 파동이니까 에너지가 연속적으로 쫙 와서 누적이 된다고 생각한 거죠. 근데 가만히 보다 보니 연속이 아니고 좀 덩어리졌다라고, 에너지가 뭉쳐서 불연속적으로 온다면 어떨까? 이해됩니까? 그러면 빛 알갱이 한 개 한 개가, 이거는 자외선이고 이게 적외선이겠죠. 파장대 이렇게 돼 있으면. 그럼 적외선 파장이 길수록 에너지 작고 파장이 짧을수록 에너지가 크니까 진동수로 하자. 그럼 진동수 비례하네. 그럼 이 꼴을 만들면 이렇게 하고 그냥 가설을 세운 겁니다. 그러면 에너지가 진동수에 비례하니 그거에 두 개 비례하다고 해서 뭉쳐서 오는데 이렇게 온다라고 치자라고 하니까 이 두 방정식이 하나로 수렴이 돼요. 즉 근사를 처리해 주니까 이렇게 그 두 개가 변해서 하나로 맞춰지는 겁니다. 물리가요. 지금 우리가 배우는 것처럼 저 위에 공룡에서 쫙 문제 푸는 게 아니라 이거 어떨까 해보고 되네도 확실히 떨어지는 게 아니라 오차가 한 10% 이내로 딱 떨어지면 된다고 치자 하고 넘어갑니다. 실험할 때 그랬잖아요. 그죠? 다 아는 얘기인데 실험하면 안 나오는데 그냥 놔두면 점수 무조건 안 나와요. 오차 또 100% 나오면 또 그것도 말이 안 돼요. 오차가 5%에서 한 10% 사이로 만들어 놓고 디스커션을 명확히 해야지. 이런 데서 오차 생겼고 이런 것들이 약간 문제가 있고 혹은 문제를 좀 더 정밀하게 풀면 이렇게 나오니까 이런 거 한다. 이러면 이제 100점이 나오죠. 여튼 그렇게 해놓으니까 만족이 돼요. 근데 이때까지 이 사람이 왜 그렇게 되는지 전혀 몰랐습니다. 몰랐다가 1900년 아인슈타인이 무슨 현상을요? 요거하고 자기가 만든 E는 MC 스퀘어. 요거하고 연결해서 어떻게 수식을 만드느냐. 잘 보세요. E는 HF라고 했는데 이게 람다분의 HC로 바뀌죠. V는 F 람다에서 V는 F 람다, V, F 람다니까 이렇게 바뀌죠. 그럼 여기서 요걸 하나 싹 떼버리니까 MC가 되고 이게 P라고 해도 되겠네. 그럼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해요? 이거니까 남는 게 뭔데요? 람다분의 H. 요런 흐름이 나오겠죠. 요걸 나중에 뭐겠죠? 컴퓨턴. 콤이라고 쓰더라고요. 콤프턴. 한글로 번역할 때 콤이고 COM입니다. 콤프턴이라는 사람이 이제 요걸 가지고 충돌로 해석을 합니다. 근데 아인슈타인은 요거 가지고 원래는 광전 효과로 해석을 하죠. 자, 이렇게 들어온다고 에너지 불연속이 아니라 광전 효과에서 덩어리, 즉 빛이 입자면 이 현상을 해석할 수 있다. 이 사람 실험 안 합니다. 실험 안 하고 요걸 막 해석해버리죠. 그리고 그러한 아이디어를 받아서 컴퓨턴이 빛도 파장대가 요만큼인 놈이 이러한 운동량을 가졌다라고 치고 전자하고 그 다음에 빛하고 충돌합니다. 그러면
전자가 이렇게 움직인다면 빛은 이렇게 또 움직이겠죠. 그럼 이때 이 비틀어지는 각도를 설정해서 우선은 운동량, 각각의 운동량이 구해지면 이꼴 합한 게 전부 다 같다. 그 다음에 얘들의 에너지가 전부 다 같은 거죠. 이때 전자의 운동량은 전자의 운동량을 구하는데 빛의 운동량은 람다분의 h로 구하고요. 그것도 벡터 표시를 해서. 그 다음에 P라는 게 mv죠. 근데 운동 에너지라는 거는 2분의 1 mv의 제곱이죠. 그러면 이건 P 제곱을 해놓고 2m으로 나누면 돼요. 그래서 현대물리에서는 운동 에너지를 2m분의 P 제곱으로 많이 씁니다. 그럼 이걸 또 뒤집어주면 운동량은 루트 2m E 카이네틱으로 많이 써요. 그럼 여기는 이 운동량을 안다면 2m분의 P 제곱을 써주고 얘들은 HF 혹은 람다분의 HC로 빛의 에너지를 구하는 거죠. 그럼 그것도 만족하더라를 컴턴이 실험을 해가지고 또 증명을 합니다. 즉 어떤 물질에다가 엑스레이 같은 걸 쫙 비춰가지고 튕겨 나가는 모양, 어디로 나오느냐, 빛이 어디로 어느 파장대가 많이 나오느냐를 체크해 보니까 진동수가 변한 건 도플러밖에 없거든요. 근데 도플러를 써가지고는 잘 안 나와요. 움직이는 물체에 전자가 움직이고 있으니까 움직이는 물체에 뭐 도플러 해도 안 나오는데 그냥 에너지 보존과 운동량 보존을 가지고 딱 계산을 해주니까 완벽히 떨어지는 거죠.